하지만 스토아 학파가 규율을 바라보는 방식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절제와 자제력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며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절제를 인내, 인내심, 자제력과 같은 다른 덕목과 함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하루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세네카는 인생은 짧으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항상 자연을 가리키며 우리는 본래 노동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과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확히 떠오르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행동, 즉 우리의 집중력, 지능 및 기타 역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량 중 하나는 자제력과 절제력입니다. 저는 신경과학자, 의사, 고성능 운동선수들과 함께 인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개발에 관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훈련, 규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 하기 싫을 때에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인생은 짧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할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의견, 자신과 다른 견해, 주변 환경에 이끌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목표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절제란 누군가 중요하다고 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더 나은 정의는 명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뇌의 동기부여와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보상을 기대할 때만 도파민, 즉 동기부여를 방출합니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해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헬스장에 가라고 하면 $100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면은 내일 헬스장에 갈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생리적 욕구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물학적 기본 측면을 돌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루에 7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7에서 8시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커피를 마셔서 오후 내에서 5시에 얕은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뇌는 쉬고 싶을 때만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왜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장에 가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고 미루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루는 것도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미루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즉 휴식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규율과 자제력에 도움이 되는 신체와 뇌의 화학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신의 생물학적, 생리적 욕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퇴근 후나 방과 후에 과일 대신 맥도날드를 먹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려면은 원초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초적인 훈련은 다른 무엇보다도 수면, 음식, 신체 활동과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 정확히 모든 것은 이러한 원초적 습관에 의해 조절되는 화학 물질에 의해 조절됩니다. 따라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보다 자연스러운 식단, 즉 진짜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껍질을 더 많이 벗기고 짐을 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신체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은 운동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할 의욕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는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신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생리적 환경을 조절하며 스스로를 더 단련하고 자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본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예를 들어 금요일 밤마다 클럽에 나가서 수면을 망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한다면 이미 우리는 절제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은 간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들리지만 뇌는 학습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매일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도록 동기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그들은 인생이 짧고 우리가 죽을 것이고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경험, 여러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끝나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까요? 아니면 목표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을 마취시키는 데 시간을 보낼까요? 제 생각에 절제력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휴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식단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제력, 일, 목적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스토아 철학의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지만 게으르지 않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몸과 마음을 적절히 사용하고 생산적이고 활동적이며 전체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역경에 맞서는 것이 헤라클레스를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강력한 육체와 고귀한 영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그에게 패스트푸드를 먹고 넷플릭스를 보며 평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강인한 남자를 소환하는 도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성향을 따라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을 위해 많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에도 기여했습니다. 즉,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은 어떻게 하면 자기 훈련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제력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접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조금씩만 먹고 아직 닿지 않았다면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나쳐도 멈춰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제시된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를 신성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에 저는 팟캐스트에서 비건 채식을 하는 영양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영양사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서 비건 채식인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은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자신과 친구들도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압력,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제력은 훈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제력을 통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제하고 특정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세이를 쓰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작업으로 필요한 시간을 투자해 조사하고 글을 쓰기만 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 방해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산만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술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드라마의 최신 시즌이 개봉하는 것, 우리를 비판하고 반대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려고 노력해도 세상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경우에는 어떻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을까요? 그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거절하는 데 집중한 덕분에 오늘날의 애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해 요소에 노출되는 횟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목표에 따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누구인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방해 요소에 맞서 집중력을 강화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유혹이 목표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제력은 여기서 말하는 힘이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산만함에 노출되고 산만함에 노출되고 산만함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리고 지금 뇌 가소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습의 도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습관을 바꿀 때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때마다 여기서는 자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 가소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노출과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학습을 위한 신경 연결을 강화하려면 예를 들어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마스터한다는 의미에서 산만함과 유혹을 더 많이 정복할수록 우리에게 덜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과 산만함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거나 제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침내 역사가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규율의 맥락에서 자유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상황과 외부 자극이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 이것이 바로 규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부지런함,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적 관점에서 볼 때 일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도록 설계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으며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전체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부지런함, 즉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배려와 주의, 헌신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이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을 통해 황제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면 나는 인간으로서 일하러 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불 속에 파묻혀 아늑하게 지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일, 즉 내가 창조된 일을 하려면은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당신은 항상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항상 맥도날드를 먹기 위해 만들어졌나요? 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만 금욕적인 황제는 자신이 편안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킵니다. 그는 식물, 참새, 개미, 거미, 벌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지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인 수렵과 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음식의 화학적 산만함과 기술적 산만함, 즉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산만함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자연이 부여한 방식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르코 아우렐리오는 자연이 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곤 했죠. 물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르코 아우렐리오는 또한 자연이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자연도 이에 제한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휴식할 시간과 일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균형이 아니라 강렬한 일의 시간과 강렬한 휴식의 시간이라는 대비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침과 저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시로 바뀝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주 이른 시간인 오후 8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부터 전곡까지는 일하거나 공부하죠. 그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제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가 밤낮으로 일하기로 결정한 순간, 즉 활동 모드로 전환한 순간부터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라는 E se você quer receber sua dose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지런함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벌이나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보는 대신 즐거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부지런함은 태초부터 인간 삶의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본성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는 강인한 신체와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천성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글쓰기, 예술, 과학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독특한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전체를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는 가족, 나 자신,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고 우리는 그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을 목표 없이 정처 없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달려야 할 결승선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면 그 별이 필요합니다.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에 나온 아저씨처럼 무절제한 삶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마르코 아우렐리오의 말처럼 피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의 오류도 있습니다. 바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목표도 없고 행동이나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곤해지고 실질적인 보상을 얻지 못한 채 지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치게 할 수 있을까요? 파티, 음주, 비디오 게임, 드라마나 영화 몰아보기 등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로 미루는 고통을 마취시킬 때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단기적인 쾌락에 시간과 특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쾌락과 소비주의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하고 야망을 이루는 등 더 큰 것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방향을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집중에 대해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선택의 역설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많은 것을 원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는 것은 현대의 황무지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르코 오렐리오는 천천히 멈추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웰빙이 중요하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구세주가 되세요. 우리는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목적 없이 여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떠돌아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힘, 즉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할 것인가요? 강력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결승선을 주시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을 키우면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며 이는 맹목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주 동기부여와 금욕적인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